네, 전국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풍수지리에 맞춰서 아파트를 선정해드리고 집구조도 분석하고 있지만은 그게 겹치는 경우는 서울의 아주 유명 아파트인 경우일 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참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물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로 유용한 아파트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눈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알고 또한 풍수지리에 대한 식견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2024년에는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파트 풍수에 대한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 바로 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풍수학의 고서 장경에서는 땅이 귀한 것은 곧 평이함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발코니를 기준으로 그 앞이 너무 경사진다라든지 혹은 그 위쪽 너무 앞쪽이 지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그 귀한 기운, 좋은 기운이 머물기가 어렵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 앞의 지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지난달에 동 쪽 일대의 아파트를 찾아드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곳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경사진 곳으로 다 지어놨던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설령 앞쪽으로 올라간다, 즉 남쪽으로 지대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무조건 남쪽으로 남향으로 배치를 해버리니까 경사진 곳에 그냥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수에 대한 부분, 이런 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단지 브랜드만 보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피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풍수를 온몸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 땅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를 보는 거는 상당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남향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북향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남향집이든 북향집이든 그 어느 좌향이든 간에 평안한 곳에 위치된 곳을 찾는 거, 그게 가장 입지에 대한 선정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이든 상가든 사옥이든 다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넓은 평지가 보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은 평평할지라도 내 주변이 전부 다 평지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딱 나 혼자 덜렁 서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시그니엘이죠. 시그니엘 혼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자연의 원칙을 어떤 특정한 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니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도 타고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의 깊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속 시끄러운 사정들, 그 속 시끄러운 사정들이 일반 보통의 가정에서보다 더 심화되어 나타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분들을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넓은 평지에서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은 풍수지리적인 원리로 봤을 때 주변에서 들이치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머무는 그 공간의 기운들을 가두어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게 보이면 정말로 좋지 않은데요. 바로 흉한산입니다. 흉한산. 여러분들이 산에 대해서도 기란산, 흉한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흉한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 봉우리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봉우리 모양이 뭔가 울퉁불퉁한다라든지 뭔가 흉측한 모양 혹은 맹수를 나타낸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까이 보이는 집일 경우에는 그러한 산세의 영향을 받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흉한 일을 당한다라든지 혹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흉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정이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뭐 산 하나는 모양 가지고 그렇게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풍수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도 옛 고구려 사람들을 칭할 때 현재 한강 이남의 땅보다는 더 산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앞에 산이 보이면은 명예롭고 물이 보이면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풍수에 대한 어떤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산이라고 함에 있어도 오행에 따라서 그 모양을 나누고 있고 그 물에 있어서도 그 깊이와 탁함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에 산이 보이니까 다 좋다, 앞에 물이 보이니까 재물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너무나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흉한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알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산 자체의 모양에 대한 분류도 있지만은 이 산이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해석의 작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말한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정도만 삶에 적용을 하시지 저기 뭐가 산이 보이니까 나한테 어떻겠구나 라고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삶에 적용하고 혹은 남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피해야 될 일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층간소음도 그렇고 그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고 사무실의 소장님하고 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원주민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죠. 그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을 빨리 내야 되니까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인심이 어떠한지, 층간소음이 어떤지, 그리고 연령대 구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에 맞추어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게 정말로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풍수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풍수서적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을 적시해 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한 아파트에 살면은 다 똑같이 풍수지리를 적용받는데 어떻게 층별로 운세를 나누고 라인별로 운세를 나누냐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지리의 원리는 한 걸음 차이로 명당과 흉지가 갈리는 겁니다. 한 걸음 차이만 해도 그렇게 명당과 흉지가 갈리는데 설령 한 동에 같은 동에 산다고 해도 라인이 달라지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라인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층에 따라서 또한 그 운이 다를 것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습성, 방 배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풍수 인테리어를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운이 다 다른 겁니다. 즉,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집마다 다 운이 다르고 풍수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공간이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사옥이든 묘지든 간에 그러한 세분화된 원리, 아주 세밀한 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풍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파트 풍수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풍수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유튜브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것들만 알려드리다 보니 풍수 인테리어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은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반 대중일지라도 정말 올바른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잘못된 정보에 현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실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서울에 주택 감정을 갔을 때 일인데요. 한 어머님께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을 수리해서 살아도 될지 혹은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사를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일부 수정할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거주를 하실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거기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집안에 그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십수년 전에 어떤 지인이 엘로드를 들고, 그러니까 수맥을 측정하는 도구죠. 이 엘로드를 들고 와가지고 그 방에는 수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방은 그 이후로 절대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방에 수맥이 있는 걸 떠나가지고 공간적인 것도 좋았고 그런 기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거를 잘못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십수년 동안 그 공간을 버리고 살았던 거죠. 이처럼 풍수지리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쉽게 삶에 적용을 하시고 어렵게 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으시거나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견현이 불능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것을 보고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게으름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밝혀서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 더욱더 풍족한 삶, 더욱더 기운이 넘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저는 언제나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고 유익하고 정말로 정확한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